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중 2,400선을 넘어서기도 했고 코스닥도 연중 제일 높은 지수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단연 삼성전자가 돋보여서요. 340조입니다. 시총 1위의 무게감이 있는지라 오늘같이 장중에 3% 이상의 상승률을 찍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때가 됐나 하고요. 자, 우선 호재 보따리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각된 이슈는 퀄컴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요, 이 퀄컴의 5G 칩을 수주했습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퀄컴은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라고 하는데 이를 설계하는 곳이에요. 일감을 맡게 돼서 이제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생산을 맡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저가폰에 들어갈 그 AP라는 건데 내년 1분기에요 상용화된다고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건요. 대부분의 스마트폰 업체가 스냅드래곤 4 시리즈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신이 좀 날만한 것 같습니다. 찾아주는 고객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제법 유명한 대형 고객사들인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자, 파운드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해가 쨍쨍인데 지난달 미국의 IBM 그리고 이달엔 엔비디아에서도 수주 일감을 탁탁 받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호재 이슈도 오늘도 시장에 영향을 이어가는데요. 이 대규모 5G 장비 계약 소식이 있었거든요. 종속회사인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이 보시다시피 버라이즌과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버라이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1위 통신 사업자예요. 자, 앞으로 5년간입니다.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해서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는 겁니다. 계약 금액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8조 규모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통신 장비 쪽 역사상 이런 규모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1년, 2년 안에 집중 투자되고 이후로는 유지하고 보수하는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라던데 앞으로 2년간은 연간으로 약 20억에서 25억 달러 수준으로 플러스 매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앞으로 수주권도 노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빅3 통신사 형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T&T, T-모바일도 조만간 5G 장비 발주를 낼 것으로 예상하던데 또 인도 통신사의 대규모 수주도 내년 초에 부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이 미국과 중국이 둘이 막 싸워서 우리가 덕을 보는 게임입니다. 자, 미국이 아시죠? 중국 하웨이 그리고 또 기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 파운드리 SMIC를 블랙리스트에 넣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져갈 일감이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런 거 보면 세상은 모를 일입니다. 과연 2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할 수 있을까? 시장은 또 한 번 실적을 바라보더라고요. 자, 그동안 실적의 두 축이 있었습니다. 한 축은 모바일, 한쪽은 메모리 사업부였는데 반도체 실적과 모바일 산업이 잘 해줄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주, 보따리 소식으로 5G 분야에서도 성장의 날개를 쫙 펼칠 걸로 봐지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5G 통신 시장을 준비해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5G 통신 기술을 상용화했는데 보람을 느끼겠죠. 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가요, 이 코로나19도 잘 극복하고 있네,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선방이야라는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에는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도 했는데 드디어 기회의 문이 열렸을까요? 자, 그리고 기회의 문을 잘 통과해서 이렇게 황금 열쇠를 딱 줄 것인지 주주들의 이목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저희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이고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가지인데요. 우선 샵 3777 이 문자 가능한데 보시면서 저희 함께 느낀 점 공유하고 싶고요.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생중계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24시간 듣기 가능하기 위해서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 잘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에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을 위한 방송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앵커 브리핑 하는 내내 좀 웃고 계셨는데 네. 뭐가 좀 웃기셨나요? 그 아까 황금 열쇠 봤는데 네. 황금 열쇠가 순금 가치가 많아가지고요. 아, 저게 순금이면 대박이죠, 저거야. 요즘 금값이 얼만데? 예. 그러게요. 예. 그래요. 아, 사실 그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쭉쭉 보다 보면은 언택트, 네. 뭐 온택트 이런 얘기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여쭈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될 만한 사업이 뭔지 창의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예. 관망만 하지 마시고 예, 말씀 좀 해달라고. 예. 글쎄요. 네. 이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 기회, 아까 시간을 드렸잖아요. 네. 이러실 줄 알아서 미리 알려드렸는데. 예. 제가 창의력이 좀 떨어져요.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지 그 뭐냐 네. AI랑 결합을 네. 해가지고 AI랑? 예. 그러니까- 그 뻔한 AI요? 네네네. 그 대신해주세요 이런 거. 네. 그 체험 언택트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뭘까요?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일단 빠르게 이렇게 죄송하다고 은근슬쩍 넘어가게 생겼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따가도 엔터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사실 이제는 최근에 자동차 극장 많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그런 게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콘서트나 그리고 뭐 영화가 이런 거는 가야 맛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용 캡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알집 같은데 투명관. 제가 말한 AI랑 별 차이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팀장님의 그거고 제 사업 아이템은 그런 거다라는 거. 이렇게 네.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일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히 임해주시고요. 네, 각 경제 채널에 저희가 특징주 모아봤는데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전 채널에서 다 분석을 했고요. 삼성전기도 6거래일째 상승 중인데 실적 기대감에 특징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기록한 유니슨, 한국경제TV와 MTN이 공통으로 분석했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 종목 대한광통신과 신성ENG를 매일경제TV와 MTN이 관심 있게 바라봤네요. 자, 이외에도 이데일리TV는 펄어비스, 이마트, 아시아나항공, SK하이닉스, MC넥스, 그리고 한국경제TV는 한솔홈데코, 다우데이터, 스페코, 유니슨, 매일경제TV가 와이솔,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DB하이텍, MTN이 대한약품, 수젠텍,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선정했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장세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오늘의 특징주가요? 네. 종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천차만별에다가 네.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연관성 없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러다 보니까 말인즉슨 종합 개별 선물 이슈? 세트 그런 느낌이네요. 네, 여기저기서 네. 개별 이슈로 그만큼 이렇게 공통으로 묶일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네. 뭐 앵커님 방송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방송 나와서 그린뉴스 지겹던 얘기하잖아요. 정체. 네. 오늘도 뭐 근데 그럴 그린뉴스 수밖에 없는 게 또 네. 52주 신고가들이 또 대량 그쪽에서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네. 그 종목들이 오늘 쉬고 있거든요. 네. 쉬고 있다 보니까 그 종목들 외에 소위 말한 요새 그 눈에 띄는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마트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MCX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수젠텍도 마찬가지고 대한약품 마찬가지, 신성현지 마찬가지고 다
물론 뭐 수소라든지 그린줄 연결시키면 다 연결시켜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종목 종합 선물 세트. 네, 이것저것 다 포함된 네, 패키지 같은 느낌. 네, 패키지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이제 선정해 오셨는데 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게 네. 그럴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전 채널에서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삼성전자 3%대 이거 어떻게 보세요?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순환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이 수많은 수주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환매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삼성전자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수주를 많이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주 규모가 얼마나 매출액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돼야 중요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다시피 이틀 지금 뭐지 엔비디아에서 수주도 받았고 버라이즌 수주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잠시만요 버라이즌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수주를 받았잖아요. AT&T 뭐요? 수주한 기업들이 갑자기 퀄컴? 생각이 나요. 예, 퀄컴. 퀄컴. 네, 예. 지금 세 군데 계셔.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퀄컴 화요일이니까요. 정도, 네. 세 군데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주를 받을 거예요. 네. 받을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버라이즌 같은 경우 전체 매출의 한 그 2019년 매출 한 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매출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매출이 전체 퍼센테이지 보자고 말씀드린 게 지금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최근까지 엄청 잘 갔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코로나 비롯되는 바이오주가 부각이 되면서 간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기초 펀더멘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180%, 150%, 180% 그러니까 1조 8천억까지 수주가 뒷받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규모가 작년 매출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5G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랬던 것처럼 작년 매출의 100%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100%를 넘어간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보겠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수주의 시작 단계고 수주가 일정 부분 집계가 되게 되면서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하되 요 수주 소식만 가지고 주가 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5G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한 18% 정도 차지하게 되면서 글로벌 3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가 거의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17% 정도 현재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 소식들로 해서 점유율이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램 부분처럼 앞으로 점유율이 계속해서 커지게 된다라면은 물론 그 전에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앞으로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이 그래서 집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초에 들어왔을 때 수주 소식 나올 때마다 계속 퍼센테이지를 계속 매겼었거든요. 그러면서 수주 규모를 보고 계속 가는 거에 대한 부분도 베팅도 좀 했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단순히 대량 수주를 받았다.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대량 수주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매출 기여도. 그러니까 파운드리하고 5G 같은 수주가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업 부분이 기존의 스마트폰이라든지 디램,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봐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하고 8조 정도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 8조에 대한 영업이익에서 디램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5조 5천억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디램의 5조가량은 아니더라도 매출이 적어도 2조, 3조 정도는 좀 발생이 되줘야 매출 기여도 측면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어떤 신성장 동해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만은 이 긍정적인 부분을 주가까지 간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고점이 62,800원이거든요. 62,800원을 돌파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외 여건 같은 것들도 뭐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대외 여건 같은 화해 제재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확인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부정에서 중립으로 조금만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근데 그 네. 삼성전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그 오너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별 영향 없다? 저는 뭐 OX. 오너리스크 네. 별 영향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초반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유럽을 데리고 다니면서 수술 따왔었어요. 그런 시점이라면 아마 이재용 회장의 어떤 부재가 큰 리스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를 하더라도 네. 삼성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수주가 따오는 상황, 수주가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네. 드네요. 증권사에서 영업이 네네. 10조가 가능하다라는 데에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가능할지. 예. 그것도 그러니까 삼성 지금의 어떤 현상,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10조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5G 파운드리 논의를 하더라도 디램 반도체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램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뭐 이번 달에 멈췄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도 디램 전망치가 부정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너무 무한 긍정으로 보는 게 맞나? 만약에 10조를 정말 찍었다면 주가는 갈까요? 그렇게 되면 가겠죠. 그렇게 왜냐하면 되면 결국 실적에 그러니까 따라서?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신성장 동력인 5G 파운드리의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된다. 네.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요. 결국 뭐 실적이 가야지 최근 네네. 수주의 호재만으로는 네네.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봐주셨고 만약에 실적- 삼성전기 정도는 되는 캐파라면은 아마 이 수주 소식이 오늘 삼성전기를 뭐 20% 이상 상승으로 이끌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랑은 또 다르죠 말이. 네. 그러니까 예. 기업의 캐파에 따라서 음. 수주라는 이슈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고점 62,800원 선인데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6만 원 돌파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번 정부라는 표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제가 잘 생각, 2017년도부터 보면은 탈원전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재생에전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수소차, 전기차, 그러면서 다시 그린뉴딜로 넘어오게 되면서 풍력이란지 수소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성장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물론 현대차가 최근에 그린뉴딜에서 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LG와 뭐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편향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코스닥이 900포인트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 말에 가게 되면 1000포인트? 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막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예, 예, 미리미리 사놔야 되는 건지 이거 고민 좀 그래서 해볼 저는 필요가 이번 있습니다. 정부까지는 네. 이번에 그린뉴딜 지수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저도 다 관심주를 해놨습니다. 보려고. 네. 이거 괜찮은 거 꼭 알려주세요. 웃석거리기. 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유니슨인데요. 유리슨 이것도 네네.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네. 이제 오늘 예. 거래 재개가 되면서 또 네. 급등인데, 19%. 그죠? 지금 네. 앞에 얘기했던 그린뉴딜 지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정부의 그 경제 테마는 뭐 그린뉴딜,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이런 부분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 바이든의 대선 공약에도 그린뉴딜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배출가스 규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그 전환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런 신재생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유니슨과 같은, 그러니까 유니슨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니슨을 포함한 풍력이라든지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조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도기현이라든지 DMS 같은 종목들이 수소로 최근에 좀 묶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그마한, 그러니까 대선 테마처럼, 대선 테마도 보시면은 처음에 후보가 나오게 되면은 웃긴 게 고등학교, 대학교 뭐 동문 이래 가지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회사에 네. 주가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최근에 어떤 그 트렌드가 수소라든지 그리고 풍력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일명식도 없는 그 자그마한 연결고리 하나 때문에 급등하는 경우가 분명히 좀 유닛은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뭐 신도계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좀 엮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따라 추격 매수하는 관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유닛은을 포함한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봤을 때 조금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어떤 추격 매수 자제 관점으로 좀 가져왔다는 좀 보시면 돼요. 특징적으로 좀 꼽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부 정책 테마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조심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국내 유일한 뭐 풍력 터빈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 정지가 한번 됐어요. 됐는데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이렇게 한번 되게 되면은 여기서 고점으로 좀 작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거래 정지가 3번 정도 있었거든요. 3번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니선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 거래 정지 한 번으로 해서 주가가 바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 정지가 한 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보라는 얘기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정책도 네. 있는데 최근 대주주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네. 도시바에서 그 사모펀드, 국내 사모펀드,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자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기업이 된 느낌이거든요. 이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만큼 좋은 얘기가 과연 있을까요? 그게 좋다는 거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좋고 나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테마에다가 정부 자금이잖아요. 유니슨과 같은 뭐 유니슨을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유니슨과 같은 종목에 정부 정책 자금이 연금이 들어간다. 이거만큼 좋은 호재가 있을까요? 역시 뭐 일본 탈을 벗으니까 국가 편향적인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국민기업 되고 나서 네네. 정말 주가가 잘 가는, 뭐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네, 연기금 계속 들어오면 주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호재 일색이네요. 오늘 뭐 거래정지 이후 19%, 장중에 27%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7,650원 선이 최고가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볼게요. 마지막은 네. 이제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아시아나항공 이델리 팁에서 꼽은 건데 네, 전 이거 안 될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그 타 방송에서는 네. 이 타 방송에서 아시아나항공 한 3-4번 다뤘었거든요. 근데 거기 나갈 때마다 다 안 될 거라 그랬어요. 저희 팀장님이 네, 다 제가 가서 다 안 될 거라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히스토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항공 얘기하면서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 싶어서 그래서 조금 픽을 했는데 네, 뭐가 있죠? 요게 일단은 기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이 회사의 부채가 지금 한 12조 원 정도가 됩니다. 12조요? 네네, 지금 있는 부채가. 그런데 지금 이 12조 원에 대한 부채가 만약에 다 해소가 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항공기 60%가 리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스 비용만 1년에 2조 8천억이 나갑니다. 1년에.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돈 벌어가지고 조금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인건비 주고 세금 내고 리스 비용 나면 남는 게 없는 회사예요. 아이고, 뭐 장사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살려면은 업황이 좋아진 거면 방법이 없어요.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코로나 네. 이거 때문에 이거 좀 그러니까 어렵네요, 계속. 정몽규 회장이 아마 네. 인수를 하려다가 접었던 계기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마 그거지 싶어요. 코로나로 그러니까 코로나 예전에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는 생각 못 했겠죠. 팀장님, 그러면 네. 항공기 아무리 달려도 그 항공 그 화물기 아무리 돌려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물기를 돌려도 네. 그러니까 화물 운송을 해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리스로 나가는 2조 8천의 비용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웃긴 게 2018년도에 이 회사 네. 매출이 7조 원이었거든요. 예. 7조 원인데 영업이익이 2,800억밖에 안 해요. 이거 참. 예. 거기다가 예. 또 세금까지 되잖아요. 예. 마이너스예요. 아, 그러니까 소위 속된 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항공업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비용들 때문에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장거리 장거리 해외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단거리 해외 노선 같은 경우에는 LCC 있잖아요. LCC하고 또 피 터지게 또 싸워야 되거든요. 아, 피 그렇네요. 터지게 또 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비용까지 나간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아까 속된 표현으로 돈 벌어가지고 세금, 리스, 인건비 주면 남는 게 없는 회사를 인수할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2조가량 투입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그래봐야 밑빠진 독이 묵묵해요. 예, 그거 해봐야 12조 부채라고 하는데 2조 어차피- 투입해봤자 그거 해봐야 어차피 이 리스 비용도 얘기네요. 안 나와요. 예. 그러면은 리스 비용도 안 나온 회사를 앞으로 네. 계속해서 그 산업은행이 어차피 국가 거잖아요. 네. 그럼 계속 앞으로 세금 투입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주가?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저는 이름이 이제 채권단지 다시 관리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웃길 것 같아요. KDB 아시아나항공. 채권단 산업은행이 가지 산업은행 채권단이잖아요. 예. 채권단이 가지고 있다 보면 채권단이 어차피 가지고 있다 보면 인수를 하는 과정도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KDB 아시아나항공 참 웃긴 이름이 좀 탄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예. 제가 볼 때는 정몽규 회장이 자신감이 박쳤어요. 옛날에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이게 네. 시초가 용산 2004년도에 용산 복합 쇼핑몰이 스타트거든요. 그거 잘 되고 그 이후에 HDC 면세점 하면 잘 됐거든요. 그 자신감을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는 그 자신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다니고 계시는 뭐 직원분들이나 경영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힘을 냈으면 네. 좋겠는데 어쨌든 뭐 운명은 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그래서 판단해 주셨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20%도 안 풀었어요. 네. 저희가 80%나. 시간을 좀 2시간 네. 늘렸을 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짜 소식 갖고 찾아와 네. 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네. 얘기가 더 낫지 싶어요. 그냥 네. 다른 얘기는 다 그럼요. 전문가 할 것 같아서. 예, 저희는 어디서나 나가는 경제방송의 내용 그러니까. 거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예. 얘기 안 하는 게 네, 되게 재밌지 그것만 않을까. 갖고 오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특징주 3가지 만나봤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이기는 전략, 이 투자를 고수하는 데니얼 윤 대표의 색다른 시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미래자산연구소 데니엘 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기는 투자를 고수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오늘의 네. 전략 궁금하고요. 네. 자, 사실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시가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장초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예. 오늘 장 초반은 사실 계속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해왔는데 뭐 조금이라도 우상향을 해왔는데 네. 좀 조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보합권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뭐 예. 지금 오전장에 보니까는 뭐 크게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고요. 뭐 기관들이 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개인들은 매수세가 이제 그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강세를 보였던 그 그린 뉴딜 테마주들이 오늘은 조금 이제 내려가든지 뭐 다시 오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올랐다 내렸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린 뉴딜 테마주가 뭐 내일도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최근 이제 정책 네. 사실 뭐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쭉 올랐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특징주 어떤 거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색다른 시선 좀 만나볼게요. 네, 저는 이제 뭐 지금 하두와 그린 뉴딜 정책
쪽으로도 지금 그 되는 테마주도 있는가 하면 네. 뭐 여전히 그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그 제약 바이오주도 화두가 좀 많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 특징주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일단 거꾸로 해서 제가 예. 일단 제약 바이오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주를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 아, 유나이티드 제약. 네, 네. 오늘 신고가 기록이 된 그 종목인가요? 네네 왔다 아. 갔다 지금 굉장히 예, 많이 예, 예. 올랐다가 내렸다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좀 알아봤더니 예. 이 종목이 지금 보니까는 그 패스트 트랙으로 UI030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그 뉴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이 제품을 제가 보니까 임상 3상 신청 계획을 좀 해서 지금 우리 그 정부에서 이제 빨리 이제 이거를 삼상 실험을 진행을 해서 이제 제품 내놓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좀 보니까 뭐 하냐면은 경구용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먹는 건데 예, 예. 결국은 이제 이 보니까는 부대 소니드라는 제품을 이제 이 주 원료로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먹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코로나 쪽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제품도 많고 하지만 이거는 주로 이제 치료 쪽 목적으로 많이 하고 치료약? 있더라고요. 네, 치료약 예. 쪽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외국에서 이제 이거 그 지금 부대 소니드라는 제품을 가지고 치료 사례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집중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의 이제 의사, 그 텍사스의 이제 내과 의사 리차드 그 바틀렛이라는 분이 그 포춘지, 뭐 미국의 잡지 유명한 비즈니스 잡지 포춘지에서 부대 소나이드를 흡입시켜서 보니까 이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던데 그걸 가지고 코로나19 환자 그 400명 이상을 치료한 사례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도 보니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생물안전센터에서 연구팀이 그 인비트로로 이제 세포 실험을 해서 UI030이라는 그 치료제로 그 효과를 좀 많이 봤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뉴스도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유나이티드 제약의 그 대표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UI030 그 제품을 지금 한 3만 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7만 봉 정도를 요번 달 안으로 만들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임상 3상만 통과하면은 바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해서 아마 모멘텀이 계속 지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신성 ENG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은 그 그린 뉴딜 정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핫하게 이슈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제가 신성 ENG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관련된 LED 종목들을 패널을 만들고 있고요. 예. 또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을 ESS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종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뭐죠?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양음압기 그리고 이제 선별진료소 그리고 이제 포어 게이트 이 세 가지 테마로 시장에 좀 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음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천성모병원이나 부산 BHS 한서병원 이런데 지금 납품을 이미 되었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서울 의료원에서는 아까 선별진료소 내용들을 이제 좀 납품을 했고 자, 마지막으로 그 양음압기하고 그리고 예. 이제 푸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과천 KT 관제센터나 그 JL 그 대전 콜센터 이런 데서 납품을 해서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고요. 해서 이제 신성 ENT가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아직 모멘텀이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유나이티드 제약과 신성 ENG를 말씀을 주셨고 네. 자, 5자 이렇게 가면은 좀 무난하게 끝날까요? 기대감 갖고 봐도 될지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우리 주가를 많이 살펴봤으면 미국이 좀 내렸다 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좀 이렇게 크게 내려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5장도 아마 좀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이 시간 1시 한 30분 이후로부터는 예. 좀 더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오전장부터 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지금 많이 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크게 변동은 없는데 매수세가 일부 더욱더 오후에 조금 붙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봐주셨어요. 이제 보합권으로 갈 거라고 네.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뭐 이럴 때에는 개별 종목 쪽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별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관심주로 봐야 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IT 관련 종목이 네. 많은데 뭐 저는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서진 시스템. 네, 오늘도 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좀 너무 아까운 그런가요? 게 예. PSK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 제가 사실은 1년 반 전에 제가 이데일리에서 네. 제가 1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PSK를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시라고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PSK. 네, PSK 이래서 예, 그 반도체 시각 공정 과정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PSK는 제가 제 트레이드 마크 정도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근데 뭐, 오늘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도 좋고 PSK도 예. 좋고요. 둘 다 좋다. 네,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된 종목인데요. 예. 네, 뭐 반도체도 좀 걸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PSK 같은 경우에는 향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목표를 보면서 가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심주는 네. 또 준비해 오신 게 네, 네, 있는지. 네, 네.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그쪽으로 갑니까? 네, 예,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IT 종목 중에서는 이제 네. 뭐 반도체 쪽으로만 굉장히 우리가 봐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5G 관련 종목들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노와이어리스 어저께 종가 같은 경우는 66,500원 정도를 했었는데 오늘도 뭐 약간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자꾸 그 단타로 수입을 내신 분들이 지금 이제 수익 실현하고 이제 나가서 좀 눌림목이 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노와이어리스를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5G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펀더멘탈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미래 가치가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그 제품이 크게 있는데 첫 번째는 통신용 시험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탑5 안에 들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신 계측 장비 이쪽으로도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 못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조사를 해서 이 기업의 강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스몰셀이라는 겁니다. 작은 기지국을 만들어서 우리가 통신이 잘 안 되는 분야에서 가서 이 스몰셀을 갖다 넣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유럽이나 뭐 인도나 뭐 중국 같은데 아주 그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 기회가 찬스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20년 3분기, 4분기를 보고 투자를 해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노와이러스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는요. 사실 제가 저 혼자만 보고 있는 자료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결과적으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보면은 2019년도에 보면은 상당한 신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1분기, 2분기 또 봤을 때 벌써 한 5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한 50% 정도의 매출액은 이미 올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비해서 한 150% 정도가 신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도 작년 못지않게 주가가 좀 많이 상당히 잘 갈 거라고 저는 보고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154억을 했는데 지금은 작년에 한 64% 정도. 3분기, 4분기가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제가 예전에 출연할 때에도 점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노와이어리스는 89 정도 나왔는데요. 67,000원 지금 현재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내재 가치는 75,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 관망주로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75,000원을 스윙 목표가로 지금 잡아드리고 싶고요. 네. 모멘텀 중장기 목표가는 한 9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관심주 이노와이어리스였습니다. 여러분 네. 잘 보시고요. 미래자산연구소 데니엘 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관심주 공장으로 들어갈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관심조 공장 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오늘도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네, 오늘 하겠습니다. 밖에서 많이 대기했어요. 네, 자 오늘 빨리 가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장 관심주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입니다. 이데일리 TV는 동아화성, 셀리드, 대한광통신, LIG 넥스원, 효성 분석을 했고요. 한국경제TV가 신세계 인터내셔널, HFR, 어보반도체, 인탑스, PPI, INC, 에이스테크, JYB 엔터, 매일경제TV는 LG 디스플레이, 한결과 컴퓨터, GNC 에너지, MC넥스, GMB 코리아, 삼성전자, SKD&D, 더고전자 분석을 했고요. MTN이 CS 베어링, 다산 네트워크스, 넷마블, LS, 삼성전기, NC넥스, SM, LG화학을 분석했습니다. 네, 소장님 첫 번째 관심 종목 가봐야 되는데 1위, 4위부터 잠시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오늘 그 1위, 4위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2대1을 1등으로 했습니다. 네, 네. 이유 말하는 거였나요? 네. 이유는? 네, 정신이 없어. 2대1가 종목이 가장 적어요. 그 이유는 아닌데 리스크가 제일 없다라는 요즘에 뜻이죠. 리스트가 많아진 걸 보니까 뭔가 네. 분석 안 해봤는데 코너가 많아졌던가 그 코너 예. 안에 무슨 추천을 하는 게 많아졌나 봐요. 아마 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2대1은 종목이 작은데 완전히 이 뭐야 어벤져스예요. 네. 이 제가 보기에는 오늘 네, 알짜들만 이 있다. 알짜들만 딱 개수는 적은데 너무 예. 실속 있는 애들을 꼽아놔서 오늘 2대1을 1등으로 네, 했습니다. 4위는요? 4등은 한국경제였습니다. 네. 이건 반대로 너무 많은데 종목이 일단 너무 어지러워요. 많은데 문제는 보시면 5G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죠.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한 걸 텐데 HFR, PPI, 에이스테크 지금 완전히 5G로 몰렸는데 5G 물론 좋아요. 버라이즌하고 삼성전자 그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 그거 처음에 올랐다가 좀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게 계란을 한 바가지 그러니까 계란을 담은 건데 빨간 계란, 파란 계란, 노란 계란을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다 같이 깨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일단 4등을 했습니다. 네. 자,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을 6분 안에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스피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SKD&D를 꼽았는데 SKD&D. 예, 제가 잘못 집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때 태양광 폭력 얘기 잠깐 했었나요?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뭐 계속 태양이 비치는 나라도 아니고 네덜란드처럼 바람이 부는 나라도 아니고 계속 그래서 근데 태양광 폭력이 좀 요즘에 뉴딜 그린 뉴딜 타고 너무 태양광 폭력 태자 풍자만 들어가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래서 SKD&D는 원래 그 디벨로퍼예요. 디벨로퍼 부동산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부동산 업종이나 리츠나 이런 거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폭등을 왜 했나 봤더니 SKD&D가 태양광, 풍력, ESS 이런 거 있죠. 이 발전소를 전문적으로 디벨로퍼하는 회사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거기 전문, 그린 뉴딜 전문 디벨로퍼로서 완전히 그 두각을 나타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날아가 버리는 지금 상황이. 네. 어쨌든 이유는 이런 이슈가 불어야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인다. 이슈가 안 불면 바닥에 있어도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런 거의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그래서 SKD&D 뭐 6만 원 찍고 내려왔는데 그린 뉴딜 파워가 워낙 세서 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확 올랐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SM입니다. SM. 자, SM, YG, JIP 지금 세 개가 다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눈앞에 왔기 때문이죠. 10월 달 5, 6일인가 아마 일반 청약할 것 같고 카카오 게임즈 1,000 얼마나 나왔죠? 1,500대 1인가? 제 생각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더하면 더했지 지금 이거 그쵸 지금 분위기상으로 아마 20억 넣어야 겨우 얼마 받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두고 3사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엔터테인먼트사 주식을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가를 사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SM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SM이 MTN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 지금 동의를 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세 개 다 좋아요. 블랙핑크 정말 좋아한다. YG 사시고 트와이스, 니주 정말 좋아한다. JYP 사시고 SM은 솔직히 지금 좀 약한데 지금 사실 그냥 저처럼 약간 오래된 세대분들 사세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직도.
엑소는 지금 군대를 가서 그래서 SM이 특별한 걸그룹은 눈에 띄지 않으나 어쨌든 3사 통합해서 좋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욘드 라이브 이게 또 날아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도 있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목표가는요? 아, 예. 예, 목표가는 SM 네. 5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5만 원. 오늘 50주 왜냐면 신고가 3사 기록했고. 합쳐서 시가총액이 예. 3조가 안 돼요. 근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 아마 첫날에 5조 될 거예요. 5조. 그러면 그 갭이 많이 아무리 뭐 BTS가 뛰어나고 북미를 뚫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3사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괴리감 이 시장에 표출되면서 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저 정도인데 3사도 저 정도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럼 그래도 정고점까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5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관심주는요? 오늘 대한광통신입니다. 네.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자 지금 뭐 에이스테크 보면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이거 이거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근데 5G에서 안 오른 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테크 같은 게 먼저 선수를 쳤고 대한광통신 광섬유 만드는 업체고 5G 뭐 6G 가면 이제 광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빨리 통신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광섬유, 머리카락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부각이 됐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의 소식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있죠. 뭐 자세히 얘기할 시간 없는데 노키아가 자꾸 신호가 끊기고 이래서 실을 잃었어요. 아. 그리고 화웨이는 예. 중국에 다 밀어내기. 먹고 유럽으로 가려는데 유럽에서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안 하려고 해요. 밀어내려고 해요. 그럼 이제 2개 남았어요. 스웨덴의 에릭슨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네. 5G의 그 시대에서 많이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그래서 이제 5G 관련주가 조금 더 영역을 넓혀간다.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후발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주. 예, 파크 가보도록 시스템들입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자, 지금 나노 단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TSMC랑 삼성전자 둘이 남았습니다. 예. 인텔이 7나노 공정 기술도 안 돼가지고 퇴출됐다는 표현 그런데 인텔이 시대에 뒤처졌어요, 지금. 인텔이 지금 큰일 났어요. 인텔이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기업 1위인데 정말 그냥 자기 자존심 죽이고 지금 TSMC한테 물량을 줘야 될 지금 상황이에요. 초미세 공정에서 기술력이 안 돼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제 삼성전자랑 둘이 들어가는데 2나노까지 나와요. 이제 TSMC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은 더 미세화 되는 건데 더 미세화 시키는 이유는 뭐죠? 인공지능 무슨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게 많아지면 머리로 사고를 더 많이 해야 되고 CPU든 GPU든 뭐든 그리고 뭐 D램,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 메모리도 용량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12만 대 있는 거 발표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 이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대가 뭐 하냐면 초미세 공정에서 볼 수 있는 원자 크기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해요. 아, 현미경.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9시 뉴스 같은데 반도체 그 회사 들어가는 거 기자들이 막 들어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얀색 옷을 입고 막 다 씻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 그 잘 보면 안경에 무슨 조그만 돋보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거를 껴야지 보여요. 예.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반도체 칩이 조그매져야 돼요. 발열이 닿고 그래서 회로를 막 아주 미세하게 입혀야 되거든요. 그걸 보려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TSMC,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마이크론, 애플 전부 다 이 파크 시스템들의 고객입니다. 자동 결함을 검사하는 기능이 첨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하나 조금이란 먼지 톨 하나만 들어가도 기능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들의 원자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결함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이 수작업으로 찾아내면 오래 걸려요, 눈으로. 그래서 자동 결함을 찾아내주는 이 파크 시스템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목표 주가는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목표가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5천 원이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였습니다. 오늘 기록을 깼는데 다음번에는 시간 좀 넉넉하게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해주신 신일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더 보다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